상대방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려면 처음에 농담으로 시작한 대화는 중간에 다른 태도로 바꾸기가 몹시 곤란하다. 안녕하세요. 헤이 장모니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성공으로 가는 길 대화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레스 기브린 지음, 김호진 옮김, 출판사 새벽이슬입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려면 음악가라면 곡의 최초 음을 듣고서도 그것이 무슨 조의 음악인지를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나단조의 곡이라면 최초의 주 화음은 나단조이다. 대부분의 곡은 같은 기음을 이룬다.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농담으로 시작한 대화는 중간에 다른 태도로 바꾸기가 몹시 곤란하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진지한 태도로 들어주지를 않는다. 처음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이 원하는 식으로 시작하면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놀라울 정도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 상대방이 진지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처음에 시작하는 말 한마디를 진지하게 해야 한다. 사무적인 대화라면 사무적인 태도로, 그리고 사적인 대화라면 사적인 태도로 시작해야 한다. 상대방은 상황에 따라 교묘하게 대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는 당신이 연출하는 데에 따라 각기 다른 연기를 보여준다. 수세에 몰리고 싶지 않거든 대화를 변명조로 시작하지 말라. 호별 방문을 하는 세일즈맨이 문을 노크한 다음 주부의 대답에 앞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또는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그는 부지불식간에 주부의 태도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되며 주부는 방해를 받고 시간을 뺏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조명, 카메라, 액션이라는 말과 함께 연기가 시작되어 카메라가 움직이고 배우는 연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배우는 자기 마음대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배우의 연기는 무대 장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대인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신이 어떤 무대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희극의 무대를 설정해 놓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연기를 요구한다거나 비극의 무대를 설정해 놓고 쾌활한 연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회의나 회담에서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시작이 잘못되었어 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최초의 기조가 나빴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최초의 음을 단조로 시작해 놓고서 곡 전체가 왜 이렇게 장중할까? 라고 한탄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적합한 방법으로 출발하라.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는 우선 당신 자신에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무대를 설정하도록 최초의 기음을 울려야 한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가족관계연구회의 주관인 루스 버비 박사는 부부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람이다. 그에 의하면 부부를 화해시키는 데 가장 어려운 일은 서로의 기음을 잘 어울리도록 적분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아내는 말한다. 남편이 성의만 보인다면 돌아가겠어요. 남편 역시 할 말은 많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쁘지만 우선 아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하겠지요. 이런 상태의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란 몹시 어렵다.
어떤 종류의 회담이든 간에 그것은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적의의 기음으로 시작되며 언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쪽의 모두가 돌아와 주지 않겠는가?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시작한다면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는 나는 그에게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나는 그와의 대화가 어떻게 진전되길 원하는가? 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가? 하고 우선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거기에 합당한 무대를 설정하도록 최초의 기음을 울려야 한다. 첫 인상이 중요하다. 나중에 당신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첫 대면에 주의하라.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를 컨트롤하려면 당신이 상대방에게 준 첫 인상이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 대면에서 이미 당신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중에 당신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얼마 전 나는 한 여성과 우리가 잘 아는 한 상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싫어요. 비열하고 까다롭고 자기 부인에게 너무 심하게 하더군요. 그 여성의 말에 나는 어이가 없었다. 정말 알 수 없는 얘기로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는 몹시 마음씨 좋고 온유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또 부부 금슬은 얼마나 좋다고요. 그래요?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그의 가게에서였는데 몹시 화가 난 얼굴로 부인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요. 그래요? 그때는 몹시 화가 났었던 모양이로군요. 그는 여간에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누구나 때로는 화를 낼 때가 있지 않나요? 그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나는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호통을 치는 남자는 정말 싫어요. 설사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 그는 그만큼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이 또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더할 나위 없는 애처가였다. 나는 그의 부인만큼 행복한 여인도 드물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왔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좋지 않은 첫인상을 심어 놓았던 것이다. 자기 평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잘난 체하며 자신이 마치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 즉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간이란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대한 책임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다. 세상에는 상대방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린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심리학의 한 법칙으로서 중력의 법칙보다 더 정확한 것이다. 에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받고 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교훈이다. 세상은 공정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 대한 평가를 허락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영웅에게든 바보에게든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다. 당신이 원하는 바대로 상대방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다. 만일 당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을 받아들인다.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이다.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자기 평가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실제로 그와 정반대이기 십상이다. 진실로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가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 잘난 체하며 자신을 마치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 즉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간이란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잘난 채 행동하는 사람의 위선을 분석하고 간파하여 실은 그가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찮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 한 예를 들어보자.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신문에 자기 사진을 싣기 위해 혈안이 된 사나이가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실린 신문 수백 부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사나이에게서 신문이 우성되어 왔다. 그런데 그 신문을 본 친구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놈이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납득시키는 건지 전혀 모르겠군. 자기도 모르게 나쁜 인상을 주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상대적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이와 정반대이다. 사람은 자기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직업이나 업적, 경쟁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평가된다. 너희가 평가받고 싶지 않거든 남을 평가하지 마라. 이 말은 성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대인관계의 방법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곧 그에게 당신을 평가할 만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이혼 소송을 맡아온 한 변호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남편이나 아내의 비열하고도 불쾌한 행동을 아무에게나 마구 털어놓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험담을 늘어놓거나 부정적인 면을 얘기할 때는 나쁜 인상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뉴욕에 있는 로웬 직업소개소의 소장인 윌터 로웬은 많은 남녀들에게 근무 조건이 좋은 직장을 알선하는 등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일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그는 구직자들이 면접을 할 때는 절대로 먼저 번 회사의 고용주를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불평분자를 고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이나 직장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누가 당신의 직장이 어디냐고 물으면 부끄러운 듯이 저 XX은행입니다만 이라고 대답하든가 아니면 국내 최고의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하는가? 상대방은 후자처럼 대답하는 사람을 높게 평가해 줄 것이다. 또한 누가 당신의 고향을 물었을 때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고향입니다 라고 자신없게 말하는 경우와 제 고향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죠 라고 말하는 경우 상대방은 과연 어느 쪽을 높이 평가하겠는가? 만약 당신 회사의 사장이 대단찮은 인물이라거나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대단찮은 회사라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심어준다면
상대방은 당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이 친구 역시 그렇고 그런 놈이로군. 그렇지 않다면 그 시원찮은 사장 밑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을 까닭이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상대적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이와 정반대이다. 경쟁 회사의 세일즈맨이나 상품을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유능한 세일즈맨이라면 자기 상품의 장점만을 부각시킬 것이다. 그는 상대방이 남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상대방이 예스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언어 도단의 다름 아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얻으려면 긍정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사람은 명랑하고 낙관적이며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관대하고 친절해지며 모험을 하고 싶은 분위기를 갖게 되기 마련이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허버 오버스트리트는 자신의 저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영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긍정적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심리학이 발견한 최상의 방법은 상대방에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 비결 중 하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몇 개의 예비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빛깔은 정말 아름답지요? 솜씨가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듯 예비 질문에 상대방이 예스라고 대답하게 만든다면 본론에 들어가서도 예스라는 대답을 끌어내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그러나 예스라는 대답이 부정을 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방법을 실행에 옮기려다 실패한 어떤 사나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스라고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오늘은 너무 묻었군요. 그가 말하자 고객은 예스라고 대답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자 고객은 이번에도 예스라고 대답했다. 세상이 이 모양이니 무엇을 믿고 살아가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예스라는 대답을 얻어내긴 했지만 고객은 그의 부정적인 질문 때문에 그만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러니 상품을 살 생각이 나겠는가? 사람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에서는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사지 않는다. 그럴수록 더욱더 조심하고 주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명랑하고 낙관적이며 긍정적인 분위기에서는 이와 정반대이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관대하고 친절해지며 모험을 하고 싶은 기분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서 예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내는 두 번째 비결은 대답이 암시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이쪽이 마음에 드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이라거나 이 빛깔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정말 빛깔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라. 인간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강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10분 활용하라. A.E. 위컴 박사에 의하면 상대방이 이쪽에서 바라는 바대로 행동한다 라고 생각하는 암시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다고 한다. 상대방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데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 있다. 바로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사장인 피어스 브룩스 박사이다. 그가 텍사스주의 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댈러스는
안전사고가 없는 도시로 유명했다. 그는 또 미국 지체부자유화 재단을 조직하여 큰 액수의 사재를 희사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실업가들로부터 헌금을 모으기로 했다. 심지어 자기 회사의 일기분 이익금 전액을 희사한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는 탁월한 조직 능력과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인해 크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이나 자선운동의 리더로서도 발군의 능력을 발휘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상대방에게 엉뚱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상대방에게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는 명분을 심어주죠. 그리고 상대방이 자진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믿고 행동합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당신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라고 말한 다음 상대방이 하는 대로 맡겨두는 겁니다. 상대방을 감시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늘 상대방이 자기 임무를 훌륭히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절대로 실망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위컴 박사는 자신의 서적 6주 만에 성공하는 방법에서 판매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그 상품을 사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려지 않으려는 인간의 강한 충동을 10분 응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이 테크닉을 응용해 보라.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이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말대답을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를 들어 아이를 잠자리에 들게 하고 싶을 때 얘야 너무 늦었어. 엄마는 내가 잠자리에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만 놀고 집에 들어와서 쉬게 하고 싶을 때에도 얘야 이제 집으로 들어와 좀 쉬지 그러니 햇빛이 그렇게 쨍쨍 내리쬐는데 왜 밖에서 돌아다니기만 하지? 라고 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은 말은 아이는 잠자리에 들지 않을 거고 또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엄마 스스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엄마의 이러한 생각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좋다. 아이의 잠자리를 봐주고 잠옷을 갖다 주며 잘 자라는 키스를 해주면서 얘야 이제 잠잘 시간이야 라고만 말하라. 그리고 낮잠을 재우고 싶으면 잠용종 시계를 낮잠 잘 시간에 맞추어 놓았다가 벨이 울리면 현관문을 열고 얘야 지금은 낮잠 잘 시간이야. 한숨 잔 다음에 놀아라 만 말하라. 앞의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한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방법이 완벽할 것이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이에게 말대답이나 반항을 하는 버릇이 있을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위협하는 방법보다는 한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느 유명한 탐방 기자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의 편집실을 방문했다. 그는 담배를 태우려다 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어디에도 금연이라는 글이 붙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편집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곳에서는 금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담배를 피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골초인 이 탐방 기자는 그 편집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다. 똑같은 의미라도 말하는 방법에 따라 이처럼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포인트. 1. 상대방과 초면일 때 기음을 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2.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우호적인 만남이 된다. 사무적인 분위기를 설정하면 사무적인 대화를 하게 된다. 그리고 변명조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계속 변명조의 말을 하게 된다. 3. 초면인 경우 당신이 상대방에게 주는 첫 인상은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기움이 됨을 명심하라. 4. 사람은 자기 평가대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만일 당신이 나는 변변치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 역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5.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당신은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다. 6. 사람은 자기 평가에 의해서만 아니라 직업, 직장, 경쟁하는 방법 등에 의해서도 평가된다. 7. 부정적인 의견은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불평분자가 되지 마라. 8. 질문하는 방법 자체가 상대방의 기음이나 배경을 결정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예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바란다면 애당초 노라는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귀찮은 문제가 예상되는 질문이나 지시도 하지 말아야 한다. 감사합니다.